안녕하십니까. 열매국어학원 원장 이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23학년도 둔총고 1학년 국어 내신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가 교과서 100%, 사실 둔총고 국어 시험의 아주 큰 특징이죠. 외부 지문이라든지 외부 내용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100% 출제되었고, 객관식 26문제, 배점은 80점이었고, 서술형 문제가 2문제, 배점이 20점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과 차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둔총고 1학년 국어 내신이 객관식이 100%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이 올해 2학년이 되어서 둔총고 2학년 문학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객관식 100%입니다. 서술형 배점이 20점이 됐다는 건 사실 의미 있는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조합이 되어 있고, 문법의 비중도 아주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험에. 문법이 60%, 문학이 40% 출제되었습니다. 높은 난이도와 비중이 큰 문법, 말 그대로 문법이 난이도도 시험에서 많이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비중도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0%니까요, 점수가. 서술형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 배점이 20점으로 상당히 큰데, 서술형 문제가 전부 문법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문법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난도가 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나, 또 외부 예시가 출제된 거죠. 이걸 좀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나 좀 자세한 예시들은 교과서에만 있는 걸 낸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문법에서 유음화라는 이제 개념이 있다면은, 이 개념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교과서에 한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럼 학생들이 정말 교과서만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서술형에서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문학은 직접 연계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문법의 비중이 크고 문법의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었고, 1등급 컷도 80점 후반으로 전체적으로도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60점, 70점대 학생도 오히려 중상위권 점수를 받아서, 제가 저희 반에 이제 둔총고 1학년 학생이 저한테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둔총고 1학년 학생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60점대를 받은 학생도 한 3등급이 나왔어요. 한 전교 등수로 한 40등, 30등 학생도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고난도의 문법과 문학의 자세한 학습이 기말 대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구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객관식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현대시,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제목의 현대시에서 출제됐고, 교과서 범위인 현대시가 그대로 출제됐고, 작품의 내용 분석과 전개 방식, 표현법 등을 물어보는 일반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난이도도 평이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객관식 6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수필은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이 또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학교에서 수업도 진행하고 시험 범위로 공지된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수필 작품 그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교과서에서의 구성도 글 읽기 방법과 이 수필 작품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글 읽기 방법에 연계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문제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한자 성어 문제. 근데 이 문제도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휘 또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10번부터 13번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한글 맞춤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고, 교과서의 내용 활용 문제가 대부분 출제됐고, 교과서에 없는 예시 문제가 서술형에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상 문제라든지 교과서의 기본은 충실하되 다양한 변형 문제들, 확장된 예상 문제나 다른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좀 유리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식 14번부터 17번 같은 경우는 역시 교과서에 수록된 희곡인 파수꾼이었고, 교과서 내용 활용 문제,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을 위해서 그걸 설정하고 선지 표현을 변형하는 그런 헷갈리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 낼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습서라든지 평가 문제집이나 시중의 기본적인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색다른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헷갈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번부터 26번까지 해당하는 문법 문제는 운에서 출제가 되었고, 시험 중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문법이 아까 앞에도 있었잖아요. 한글 맞춤법이. 음운이 같이 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하부터 최상까지 문제가 다양하게 분포가 됐습니다. 문제 비중도 많으니까.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학생들 오답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시되는, 실제 적용되는 예시가 나오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난이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봤을 땐 최근 한 5년간 둔촌고 국어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으로 형성이 되었고, 문법 난이도도 높고 비중도 컸습니다. 문학도 사실 마냥 평이한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고, 문학도 시간이 좀 걸리고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이 다수 분포했습니다. 범위는 교과서 100%이지만 문제 변형이라든지 외부 문제들, 변형 문제들을 많이 공부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문법이 1, 2등급 변별력을 갈랐고, 또 문학이 3등급에서 5등급의 변별력을 갈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도 이 중간고사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범위라든가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한 가지 이제 확실치 않은 거는 문법이 비중이 동일하게 이만큼 또 많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알 수는 없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중간고사 출제 기조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고난도 문법에 대비를 해야겠죠. 교과서에 있는 문법 내용은 당연하거니와 거기에 더해서 변형된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다양하게 또 예시 공부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아직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확실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독서 간접 연계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학습 자습서, 교사용 교과서, 그리고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기본기를 좀 다지고, 둔촌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학교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타학교 고난도 기출 문제가 있죠. 미래행 교과서, 미래행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사실 미래행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는 전국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학교들도 있고 낮은 학교들도 있는데, 이게 주로 난이도가 높게 내는,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편집해서 문제집으로 해서 빈틈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활용해서 개인 취약점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숙제 점검, 그리고 일주일간의 국어 공부를 하는 커리큘럼이 제대로 완성이 되었는지 부분을 점검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이상 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둔촌고 국어 대신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